안녕하세요, 나꾸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향수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 생활, 그러니까 타지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향수병에 대해서는 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향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이 전부 다를 테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향수병다운 향수병을 겪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 기업에 취업해서 완전히 이주하기 전에 1년간의 오키나와 교환 유학생활, 그리고 1년간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두 시기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감 쪽이 더 컸고 어차피 1년 뒤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한국 생각이 난다던가 아니면 외롭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언제나 조바심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20대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시기의 일부를 내 앞날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타지에서 보낸다는 선택을 했고, 교환유학은 휴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부담도 적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별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뉴질랜드로 출발할 때는 너 왜 거기 시간을 버리러 가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인생에서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봤던 게 뉴질랜드 시절인데요. 저는 그때 영어를 잘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워킹을 결심했던 이유가 나는 과연 말도 안 통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실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질랜드 워홀을 선택한 이유도 주변 지인 중에 캐나다나 호주를 다녀온 지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뉴질랜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가장 정보가 없어서 골랐습니다. 가서 인종차별도 좀 겪고 이건 별로 없었는데 영어 못한다고 무시도 좀 당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영어가 많이 늘진 않았지만 어쨌든 로컬 잡을 1년 동안 했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평생 취미인 운동도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까 무료로 유도와 주짓수까지 배웠습니다. 물론 그 시기도 언제나 행복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했고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됐던 휴학을 하고 다녀온 워킹이니까 남들보다 취업이 1년 늦어지게 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워킹을 다녀온 걸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향수병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해외 생활을 하면서 고향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향수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유학이나 워홀은 그렇다 치고 이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일본 생활을 시작할 때는 솔직히 실감이 별로 안 났습니다. 후쿠오카로 향하는 비행기가 뜨니까 그제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진짜 혼자가 됐구나. 물론 지금이야 일본에도 많이 익숙해졌고 결혼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 있어서 일본은 오키나와 말고는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어는 할 수 있었지만 여행으로라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사소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친구를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못 청하고 전부 다 혼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의식주를 정말 온전히 내 힘으로만 해야 했던 담백한 의미의 독립을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각오가 부족한 상태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블랙 기업에 대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저의 근무 환경은 점점 최악을 향해서 치달았고 당연히 건강도 몇 번 망쳤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한 번은 식중독에 걸렸는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3일? 한 일주일 정도를 못 움직였어요. 도쿄의 닭장만한 원룸에서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라도 먹지 않으면 정말 잘못될 것 같아서 워터젤리하고 칼로리메이트를 억지로 입에 기계적으로 쑤셔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참고로 워터젤리나 칼로리메이트는 돈키호테가 가장 쌉니다. 이게 내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큰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회사의 이미지 실추고 그리고 노동력이 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게 정말 사람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돌아간다는 선택지 자체를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언젠가 반드시 저한테 보답을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이 시기에 혼자서 만들고 맨날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과정이 아닌 결과를 즐겨라입니다. 내가 일본에 적응하고 또 적응을 넘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건 이미 정해진 결과이고 지금의 이 힘든 시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과거가 그리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환경,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지금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향수병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만약 돈이라면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생각하면 될 일이고, 이유가 만약 인간관계라면 내가 주변에 맞추거나 혹은 주변이 나한테 맞출 수밖에 없도록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밥이 안 맞는 거라면 만들어 먹어야죠. 향수병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족하게나마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외롭고 힘든 시기에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 반드시 맨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를 덮친 외로움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지금의 상황을 잊고 도망치기 위한 방법으로 술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자리를 만들거나 술자리에 찾아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술이 아니면 이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만큼 허무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갑만 순식간에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지금이 힘든 건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그냥 버텨내는 게 언제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확실히 맞는 환경이 있고 안 맞는 환경이 있거든요.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만두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판단하고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는 건지는 선택하는 본인이 가장 잘할 거예요. 만약 버텨내지 못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면 되니까요.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해야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던 시절에 퇴근을 꼭 새벽 4시에서 5시에 하곤 했는데 퇴근길에 고 신해철님의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랑 비슷한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노래 가사까지 만들어졌겠지?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나를 깎고 잘라내서까지 하고 싶은 거라면 한 번쯤 된통 굴러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결과를 믿고 그 과정을 묵묵하게 견뎌낸다면 언젠가 내가 만들어낸 환경이 누군가에겐 늘 그립고 돌아오고 싶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수병에 대해서 생각해볼 계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